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화투는 전체 네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단원이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그 다음에 용액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 가지 상태는 뭐 중학교 때도 배우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지. 수용액 상태일 때. 그지? 요거 배우는 거. 물론 용액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액이라는 거는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이제 상태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요거 기체일 때 얘기하고 수용액일 때 얘기 이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고체나 액체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뭐 암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충분한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기체하고 수용액 얘기를 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기체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가 기체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기호라든지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이 기체에서는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뭐 몰 배우고 그다음에 뭐 원자량, 분자량 뭐 이런 거 할 때 썼던 얘기들이 여기서 일부가 나올 건데 일단은 뭐 기호로 n을 쓰는 거는 몰수 얘기하는 거고, 그지? 우리가 다 뭐 몰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지 m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화학식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기체들은 원자보단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거는 주로 분자량 얘기할 거고, 그지? 얘는 단위가 없죠 따로 화학식량은.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분자량이 화학식량이 따로 단위는 없지만 굳이 단위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 뭐냐면 화학식량이 우리가 화학원 할 때도 선생님이 수업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 이게 1몰의 질량이 1몰일 때의 질량이 화학식량이야. 그러니까 이걸 단위로 쓰면 그램 퍼 몰. 굳이 단위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왔어. 1몰일 때의 질량.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세 번째로 부피. 기호로 우리가 V를 쓰는데 부피는 물론 기체에서는 보통 우리가 리터 단위를 많이 쓰지. 그 다음에 부피에서 우리가 또 뭐 화원에서 배웠던 거 얘기해 보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다. 그지? 얼마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나 압력이 달라지면 당연히 부피 달라지겠지. 이런 거 우리가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지? 뭐 소문자 W 써서 보통 우리가 질량 많이 나타내고. 그지? 질량은 보통 그램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킬로그램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농도나 이런 거에서 가끔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기체 자체가 또 원래 가볍기 때문에 보통 그램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P가 뭐야? 압력. 특히 여기서는 이제 기체니까 기체의 압력 얘기하는 거겠지. 기압. 기체의 압력 얘기하는 거고. 이 기압은 어,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는 기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걸 줄여서 ATM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여기 기압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라지 T 이게 온도야. 온도는 라지 T로 쓰는 거는 절대 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자 온도는 절대 온도 말고
그치? 소문자 T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이건 섭씨 온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건 뭐 물론 알고 도시 이용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사용하는 거, 화학에서 사용하는 거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일상생활에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만 문제에서 가끔 섭씨 온도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조심해야 돼. 그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절대 온도로 바꿔서 써야지. 그러면 그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꾸니? 그 절대 온도의 개념 자체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중학교 때 샤를레 법칙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부피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섭씨 온도 여기가 0도씨일 때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요런 걸 이제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그때 반대로 내려가면 그치? 반대로 내려가면 요렇게 반대로 내려가면 그치? 자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가 얼마? 273도씨란 말이야. 마이너스 273도씨 됐지? 해서 요렇게 돼. 그 요때가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0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진 않는데 이렇게 부피가 실제로 0이 되진 않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낮은 온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치? 자연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야. 여기를 0으로 두는 거야.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0도씨일 때는 273이 돼. 이게 절대 온도고 단위는 켈빈 온도를 쓰는 거야. 왜 이걸 쓰냐면 섭씨 온도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00도씨다. 여기가 플러스 100도씨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에서 100도씨에서 플러스 100도씨가 되면 온도가 몇 배 된 거야? 애매하지 이런 거 따질 때. 그지? 그래서 이 섭씨 온도는 우리가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니까 계산할 때 어떤 공식을 만들거나 이럴 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니? 자, 해서 절대 온도는 어디에다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0도씨일 때 절대 온도 이거 T0 이렇게 쓴단 말이야. 0도씨일 때 절대 온도는 273K가 되는 거야. 또 10도씨일 때 절대 온도는 10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T도씨일 때 절대 온도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됐나? 자, 에서 보면 되고 여기 아까 여기 부피에서도 이게 22.4리터 이게 0도씨 1기압일 때잖아. 그지?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이때 22.4리터를 표현할 때 V0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0도씨일 때 부피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요런 이제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압력했지 밀도 뭐 밀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지. 그지? 해서 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기호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 기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풀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면 이 기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봅시다. 기압. 기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 기체가 여기저기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때 그 기체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때 이 기체의 압력,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얼만큼의 크기로 작용하느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불었어. 그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 그러면 이 풍선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려고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자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가능하면 둥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모든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때 요 오른쪽 위로 나가는 기압이 P라면 여기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모든 압력은 다 같은 P의 압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그치?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면 풍선이 이 상태에서 크기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치?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과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바깥에서 P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한 거야. 만약에 내부의 압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 더 밀고 나서 풍선이 더 커질 거고 외부 압력이 더 커지면은 어떻게 해서 더 쪼그라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예를 들면 요런 것도 한번 볼까? 자, 어, 우리가 물컵 있잖아, 물컵.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 가득 따라. 그리고 여기다가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올려. 그리고 요 컵을 여기 물이 지금 차 있는 건데 얘를 휙 뒤집어. 그럼 요렇게 돼서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종이가 안 떨어지고 여기 그대로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공기가 있을 텐데 이 공기의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거든. 그때 이 공기의 압력이 뭐를 이 물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와 크게 같기 때문에 이걸 밀어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안 떨어져.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공기가 이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 이때 어, 기압의 크기는 얼마니? 그 중학교 때 뭐 배워서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1기압은 ATM 이렇게 쓰는데 1기압은 그지? 얼마? 물 기둥 약 10m에 해당을 해. 그리고 그거는 그지? 수은으로 따지면 수은 기둥 약 76cm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물기둥 10m다 그러면 10m H2O 이렇게 쓰는 거고 수은 기둥이라 그러면 76cm Hg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요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자, 1기압은 어디에 해당한다? 수은 약 76cm에 해당한다. 됐어? 요런 걸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한번 따져볼까? 만약에 요렇게 자, 수은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유리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유리관을 더 두꺼운 걸 해놓고 여기는 유리관을 이렇게 기울여서 해놨어. 이렇게 해놨을 때, 자, 이 실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유리관에다가 원래 유리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수은을 가득 채워. 그래서 얘를 휘릭 뒤집어서 탁 꽂아버리는 거야. 그럼 수은이 쏟아져. 쏟아지다가 여기서 멈춰. 내려오다가.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그럼 만약에 이 시험관이, 유리관이 더 두꺼운 거, 그지? 이때 얘보다
더 두꺼운 걸 이용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같은 높이에서 멈추는 거야. 여기가 얼마라면, 여기가 76cm였다면 여기도 얼마? 76cm에서 멈추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기울여서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니? 유리관을.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요 수직 높이는 76cm로 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리관이 더 두꺼운 유리관을, 굵은 유리관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도 한번 보자. 예. 자, 여기 자, 한강 있어, 한강. 한강 밑에 잠수부가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요 잠수부가 있는 높이가 요 한강에서 약 10m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때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얼마겠니? 라는 거야.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2기압이야. 왜 2기압이냐? 일단 여기 공기가 누르는 게 있어.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면 근처에 압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기도 공기가 있으니까. 이 지면에서 누르는 그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기압은 별다른 얘기 없으면 1기압이야. 그런데 이 잠수부 위에 뭐도 있어? 물도 있잖아. 그럼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기둥 10m가 1기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0m의 물이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2기압이야. 그럼 만약에 이 잠수부가 지금 한강이 아니라 저기 남태평양 한가운데가 있어. 거기서 10m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럼 받는 압력이 달라질까? 똑같아. 왜? 여기 왜 있잖아. 한강에서 들어가 있으나 저기 남태평양에 들어가 있으나 넓이는 상관이 없다고. 한강처럼 좁은 데 가 있으나 남태평양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데 가 있으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깊이만 중요한 거야. 깊이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물이 됐건 수온이 됐건 뭐가 이 높이, 깊이만 중요한 거지 넓이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해됐어?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통 고체나 액체에서 다루는 압력하고는 좀 다른 거야.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면적에 따라 그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기압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런 나무 토막이 하나 있어.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얘 여기 밑에 면에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내가 얘를 그지?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더 갖다 놨어. 이렇게. 그러면 이때 압력은 어떻게 될까? 면적이 2배. 누르는 힘도 2배가 되지만 면적도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양쪽의 압력은 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 똑같이 생긴 놈을 하나 더 올려놨어. 그러면 요 밑에 여기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겠지. 왜? 면적은 그대로인데 누르는 힘이 2배가 됐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높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기압에서는 자, 그걸 이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세 번째로
이 기압을 측정할 거야. 기압을 측정할 건데 기압을 측정하는 거는 원래 처음에 누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토리첼리라는 사람의 제자인 보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법을 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긴 유리관이 있어. 이게 J자 유리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J자 유리관에다가 내가 수은을 집어넣어. 수은을 얼마큼 집어넣냐? 양쪽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공기가 있겠지, 기체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를 부피를 지금 요때 요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그지? 뭐 부피 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여기서 얘 유리관 요거 지름 재가지고 면적 재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기체가 있는 요 지점에 높이 측정하면 부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기체가 얘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야. 그걸 P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 P1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P1은 얼마냐? 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여기에 시소가 있는데, 그치? 자, 여기에 내가 타고 있어. 나야. 그리고 여기에 유재석이 타고 있다고 치자. 근데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어 지금. 그때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70이 아니야. 요새 몸이 불었어. 80으로 하자. 80kg이라고 하자. 그럼 유재석 몸무게는 얼마야? 80kg이겠지.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체에 여기 얘가 누르고 있는 요 압력은 요 높이가 같은 요 지점에 여기 작용하는 압력과 크기가 같은 거야.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누르는 압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는 P1은 P와 같다. 이때 요 P는 대기압 얘기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공기가 누르는 거밖에 없다고. 얘는 대기압과 같은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 자, 또 똑같이 한번 봅시다. 복사, 복사. 세상 편하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기 싹 지우고 자, 이번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이번에는 자, 유재석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호동이야. 강호동이 탔어. 강호동 몸무게 모르겠어. 근데 내가 탔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돌멩이 20kg짜리 돌멩이를 하나 같이 갖고 탔어. 그랬더니 수평이 됐더래. 그러면 강호동 몸무게 얼마 되는 거야? 100kg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여기다가 수은을 더 추가했어. 그래서 여기다 수은을 더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 여기가 수은이 밀려서 올라가더래.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게 얼마니? 처음에 여기 부피가 V1이었는데
그 부피의 절반이 되게끔 그때 V2라고 합시다. 요만큼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기체가 요렇게 있는데 요 기체가 요렇게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P2라고 합시다. 처음에 실험할 때는 여기 이만큼 넣었으니까 요 반대쪽에도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서 여기도 수은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수은이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가더래.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하튼 여기에서 P2의 압력은 여기와 높이가 같은 요 지점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같은 거야. 높이가 같으니까. 그럼 아까 우리 여기가 수평을 이뤘잖아. 수평을 이뤘을 때 여기에서의 무게와 여기서의 무게가 같았던 것처럼 어,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양쪽에 누르는 압력이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 압력은 얼마니? 요 작용하는 압력. 이게 P2와 같은 거야. 그러면 뭐는 정리해 보면 P2는 여기 작용하는 압력과 같은데 그 압력은 뭐하고 같니? 일단 뭐가 누르고 있어? 공기가 누르고 있어.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 에다가 여기부터 해서 요만큼 수은 있잖아, 수은. 그지? 아까 우리 여기 앞에 봐봐. 사람 여기 10m 밑에 있으면 대기압이 공기가 누르는 게 있고 또 물이 누르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기압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게 있고 또 수은이 누르는 압력도 있겠지. 그지? 수은이 누르는 압력, 이거 더한 거와 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뭐는, 자, 요 반대쪽에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작용하는 압력은 저 압력은 뭐하고 같다? 대기압과 수은이 누르는 압력의 합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수은의 압력. 대기압은 아까도 했지만 별다른 조건 없으면 1기압이고 1기압은 76cm야. 플러스 여기의 높이가 h라면 저 높이 h 센티미터 해서 단위는 센티미터 h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 대기압 이 J자 유리관이라는 걸 통해서 대기압을 이런 식으로 대기압이래. 기체 압력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험을 이제 반복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려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려서 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더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가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가 V1일 때 여기가 P1이다. 여기가 V2일 때 여기가 P2다. 여기가 V3일 때 여기가 P3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요 면적과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어떻게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자 뭐로 P1 V1은 P2 V2와 같더라. 면적이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는 부피는 그지? 어떻게 구하면 돼? P분의 K로 구하면 되고, 그지? 그래서 부피는 뭐하고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됐어요? 물론 이 얘기할 때 조건이 있어. 뭐하고 기체 몰수하고 온도는 일정해야 돼. 그런 조건에서. 해서 이렇게 보일한 사람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됐나?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이용한 이제 다양한 그래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프는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면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온도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 기압, 부피하고 온도의 관계, 그치? 온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관련된 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샤르레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옛적에 프랑스에 과학자가 살았어요. 게이르삭이라는 과학자가 살았어. 중학교 때 요새 그거 배우나? 기체 반응의 법칙? 뭐야? 수소와 산소와 반응해서 수증기 만들 때 부피가 2대 1대 2로 반응한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요새는 안 배우나? 하여튼 그래서 그걸 만든 과학자야. 근데 그 사람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귀족 같은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했단 말이야. 후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샤를이란 사람이야. 샤를의 법칙에서 샤를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과학자가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지. 여기 나와 있네. 게일 이삭의 실험. 상상 교과서에서만 나와 있네.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이 샤를이 집에 돈이 많으니까 집에 기구가 있었나 봐. 지금도 기구가 있으면 되게 부자인데. 그래서 한번 태워줬대. 태워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 공기를 가열하니까 기구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치? 가벼워지니까 둥둥 떠오른 거야. 그래서 샤를이 뭐라고 했냐? 야, 게이야. 이상한데. 게이야. 야, 일로 와봐라. 보니까 기체는 예?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샤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더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법칙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면 부피가 얼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돼. 이걸 찾아야 돼. 그래야 그게 공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내가 한번 요 값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서 실험을 해. 그치? 지금부터 나의 뇌피셜이야. 이렇게 실험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 자 0도씨에서 그치? 자 100ml인 기체를 가져다 놓고 그치?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야 부피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부피가 200ml가 될 때까지 한번 가열해 본 거야.
그래서 그때 온도를 봤더니 이게 273도씨더래. 오. 그러면 온도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 온도가 273도씨가 올라가면 부피가 2배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실험을 또 했어. 맞나? 그럼 이번에는 온도가 이제 273도씨 올라갈 때 얼마? 546도씨까지 가열을 해봤더니 그때 부피를 측정했더니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부피가 얼마 돼? 400이 돼야 되지. 근데 400이 되는 게 아니라 300ml가 되더래. 틀렸네. 273도씨 증가할 때, 그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0ml가 증가했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할 때 100ml 증가했지.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아무 때나 다 맞는 건가? 항상 이 얘기는 항상 맞는 말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0도씨일 때 50ml인 기체를 가져다 놓고, 그치? 이번엔 273도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73도씨까지 가열을 해봤어. 그러면 앞에서 실험했던 얘기대로라면 부피가 100ml가 증가해서 150ml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ml가 되더래. 또 273도씨 증가해서 546도씨가 되니까 이때 부피는 150ml가 되더래. 온도가 273도씨 증가하면 이때는 50ml 증가했고 이때도 50ml 증가하는구나. 그럼 이 50ml라는 값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때 처음 부피. 이때가 그러면 273도 증가하면, 그치? 부피가 처음 부피만큼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10도씨일 때 마찬가지로 얼마? 50ml인 기체를 가져다 놓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또 이번에도 273도씨를 증가시켰어. 그래서 283도씨가 됐어.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여기가 얼마 돼야 돼? 10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99ml가 되더래. 얼라려? 273도씨 증가했는데 부피가 49ml밖에 증가 안 했어. 도대체 그럼 이 49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봤더니 0도씨일 때 부피가 49ml였대. 그래서 이제 알았어. 다시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제 샤론한테 네가 한 말이 맞지만 내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줄게. 기체는 온도가 얼마? 273도씨 올라가면 부피가 얼만큼? 0도씨의 부피만큼 증가하는 거야. 해서 이렇게 샤를레 법칙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자,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저 얘기 방금 했던 얘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T도씨일 때 부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0도씨일 때 부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0도씨일 때 부피에 얼마? 273분의 T만큼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 스몰 t가 273이 되면 어떻게 돼? V0가 그냥 V0가 되는 거니까 부피가 2배가 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근데 이 공식을 살짝 바꿔보자. 어떻게? 이렇게. 얘네를 V0로 묶을 수 있잖아. VT는 V0로 묶어서 1 플러스 273분의 스몰 t. 다시 VT는 V0.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273분의 273 플러스 스몰 t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0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지. 그지? 그럼 이거는 그지? VT는 V0 곱하기 봐봐. 여기 요게 뭐야?
여기 요거. 이게 뭐야?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거. 어디 갔어?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T도씨일 때 절대 온도, 0도씨일 때 절대 온도.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 0도씨일 때 절대 온도, T도씨일 때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꾸면 T도씨일 때 절대 온도분의 T도씨일 때 부피는 0도씨일 때 절대 온도분의 0도씨일 때 절대 온도가 같은 거.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정리해서 이쪽에다 봅시다. 자,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는 거고, 그래서 T분의 V는 K로 일정하다. 따라서 V는 부피는 KT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뭐는 부피는 절대 온도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샤를레 법칙이라고. 됐어요? 해서 우리가 요렇게 샤를레 법칙을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0이고 여기가 절대 온도야. 부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려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비례해서 부피도 증가한다. 요렇게 그래프 그려질 거고, 물론 이때도 조건은 있어요. 항상 여기선 화투에서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는 몰수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샤를레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자, 이번엔 몰수와 관련된 얘기를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Na, 아보가드로수, 그건 많이 들어봤지. 그 아보가드로 얘기하는 거야. 자, 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는데,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여기에서 자, 얘가 모든 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게 어떤 뭐 질소 분자건 산소 분자건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어. 여기에 질소 분자가 얘가 지금 이게 1리터짜리 박스인데 여기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X몰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옆에 같은 박스가 있어. 1리터짜리가. 여기에 산소 분자도 몇 몰? 얘도 X몰이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옆에 자, 1리터짜리 박스가 있는데 여기 암모니아 기체가 있어. 얘도 여기에 X몰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여기에 2리터짜리 박스가 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증기는 지금 온도 압력이 다 같은 거야. 수증기는 얼마 있겠니? 얘는 여기서 얼마? 2X몰이 있겠지. 왜? 1리터에 X몰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아하.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 관계에 있구나. 부피가 2배 되니까 몰수가 2배 됐잖아. 그러면 야, 부피는 여기다가 일정한 상수를 하나 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는 n분의 v는 그 값이 일정하네. 따라서 n1분의 v1은 n2분의 v2가 되겠네.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는 거야. 됐어. 해서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때도 뭐하고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됐나? 해서 우리가 기체에서 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이제 법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합칠 건데 그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